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면서 이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고민하실 텐데요. 다양한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프레미스를 이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야 전문 기업인 IBM과 함께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 김혜영 실장님 그리고 신유미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의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사업부에서 AIOps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 실장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릴 부분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예측하고 장애에 대한 방지를 해서 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유미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인스타나 브랜드 스페셜리스트 신유미 실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스타나가 최근에 인수한 APM 솔루션인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인 인스타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 말미에 설문조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는 김혜영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IT 운영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화면에 같이 기존의 IT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물리적인 장비 환경에서 운영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점점 더 다양하게 동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컨테이너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컨테이너 운영 기반으로 되면서 점점 더 어플리케이션이 동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영역 범위를 벗어나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각 관련된 기술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각 기술 요소의 스펙별로 설명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물리적인 장비, 이 두 영역은 다소 그나마 변화가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버추얼하게 서비스를 가변적으로 제공해주는 영역부터 해서 디플로이 환경이 시시각각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운영도 계속 이제 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각 영역별의 각 팀들이 보는 이제 관리 기술이나 툴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엔드투엔드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은 지금 현재 기업 내에서는 많이 부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IT 운영 환경의 변화와 를 보셨다시피 각각 팀들, 운영하는 팀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운영의 프로세스가 서로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우리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엔드투엔드로 문제를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관찰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Ops에서 제공해드리는 관찰 가능 기능을 도구를 적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시각화한 관찰 기능을 확보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IT 데이터가 과거 대비 1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수동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통찰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에 감지가 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IT 데이터 센터 그리고 IT 운영 관점에서 인프라 관점에서의 IT 운영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IT의 운영과 우리가 비즈니스의 목적을 같이 동일화하는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이 변화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AIOps는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한 용어이고요. 그 AI에서 이제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여러 소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노이즈의 홍수를 좀 줄여서 티켓을 좀 감소해 나가는 목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해서 문제를 빨리 찾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리액티브 관점에서의 기술이 발전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예보를 해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프리딕티브 관련된 기술들이 AI 기술에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I의 여정에 기반하여 AI의 이제 성숙도 모델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하 관점의 축에서는 이제 문화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데브옵스라든지 애자일에 대한 문화 변경은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AI 여정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단순화된 AI, 노이즈를 감수해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순화된 AI 옵스 기술을 적용했던 것을 시작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리액티브 단계, 그리고 사전에 예측해서 문제를 최종 고객들한테 파장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는 이제 프리딕티브 단계,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프로액티브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단계들은 고객에게 AI를 적용하실 때 AI의 기술과 데이터의 축적의 성숙도에 따라서 고객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환경에 맞춰서 각 영역별로 AI의 옵스의 적용 모델을 적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특히나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이 IT 운영 그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히 이 IBM의 AIOps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환경에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IBM의 AIOps는 좀 어떤 강점들 혹은 어떤 좀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 날 새로운 버전 3.1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왓슨 AIOps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클라우드 팩포 왓슨 AIOps는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전에 AI 여정에서 단계 성숙도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프로액티브 AIOps 단계까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나 아니면 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디든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 위에 커먼한 클라우드 팩의 기술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서 이제 이번에 3.1이 출시가 되면서 IBM 오토메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스택이 있습니다. 고객이 AI, IT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RPA라든지 자연어라든지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과 관련된 이런 고급된 머신러닝 기능과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더 추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택이고요. 그 위에 IBM이 리서치에서 개발하고 특허 출시를 한 120여 개의 특허 기술이 적용이 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한다거나 많은 이벤트를 유사도를 분석해서 그룹핑을 해서 노이즈를 감소를 시킨다는 거나 그리고 엔티티 항목들 관련된 것을 추천해서 유사 인시던트에 대한 비교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문제의 티켓 정보를 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점은 3.1이 출시가 되면서 변경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도 이제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뒤에 데모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와 모니터링에 관련된 IT 도구들이 많을 텐데요. 좌측에 있는 그런 운영 데이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연동하는 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를 슬랙이나 MS 팀즈와 같은 챗옵스 환경에서 간단하게 보고서들을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왓슨 에어옵스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구조화된 데이터부터 반구조화된 거,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해서 저희가 기업에서 IT 데이터들이 매트릭, 토폴로지, 얼럿, 그 다음에 로그, 티켓 정보, 그리고 배포를 위해서 구성했던 환경 정보들, 그리고 채팅했던 이력, 깃에 이제 저희가 소스로 서밋하기 전에 커맨드를 달았던 정보, 이런 유사 정보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각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탐지, 로그 이상 징후를 예측한다거나 매트릭 정보에 대한 이상 징후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문제를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위험을 예측해서 이벤트를 이제 그룹핑을 하고 이런 정보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디에서 결함이 위치가 발생을 했는지, 그거와 관련된 골든 시그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발 반경까지도 토폴로지 맵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은 각 영역 시스템의 화면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챗옵스 화면에서 간략 보고서를 통해서 드릴다운으로 해당 로고들을 상세하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추천을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관련 해결 방안을 추천을 해주고요. 그러면 운영자는 그거를 참고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런북을 통해서 자동 복구 실행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AI 기술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계획되고 코딩해서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 배포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드와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라든지 변경에 대한 이력,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할 때 컨피그에 대한 이제 환경 정보들과 같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기여할 부분이 각 요소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IBM이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성숙도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빠른 대응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시나리오 2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거를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에는 이제 가상의 로보샵 운영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참여자가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베포 엔지니어인 카롤로스하고 SRE와 QA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엠마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각자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나리오의 흐름을 먼저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드리면 배포 담당자가 그 로보샵의 운영을 우리가 주문을 하면 쇼핑에 관련된 API가 있는데 그 API가 메모리 관련된 오류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하고 성능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포 엔지니어인 카롤로스가 서비스나우라는 이제 시스템에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해서 변경을 운영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카롤로스와 동일한 일을 합니다만은 AI옵스에서 제공해주는 변경 위험 예측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장애를 방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SRE 담당자인 엠마가 출근을 해서 이제 하는 일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로보샵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노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비스나우에서 카롤로스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변경을 이력을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특정 모듈의 변경에 대한 이력의 상세, 로그와 절차, 그리고 어느 부분을 조치하기 위함인지를 상세하게 변경 이력서를 작성한 것을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데이터 센터 위치에서 이 shipping 서비스 API 모듈을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이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고 서밋을 하게 되면 SRE 담당자인 엠마가 이 변경 요청서의 내용을 보고 과거의 경험의 기반으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소스 내에서까지 분석을 해서 엠마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왓슨 에어옵스에서 이제 보면 이런 배포된 문제가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슬랙의 채팅창에서 보스 서비스가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시던트에 대한 이제 발생했다라는 노티스가 가게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인시던트에 관련된 부가 정보들이 더 상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이 인시던트는 shipping에 관련된 이제 모듈에서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련 폭발 반경,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어딘지, 배포 모듈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토폴로지 맵에 관련된 토폴로지 영역 노드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얼럿 수와 로그에 대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엔지니어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로그 이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와 같이 이상 징후가 shipping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뭐를 눌러가지고 관련된 이제 로그 템플릿에서 매핑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리뷰 로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 안에서 보시면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이 로그를 항상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났다라고 로그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고 해결이 어디에서 필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럼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관련된 추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두 건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메모리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만약에 런북과 같이 이제 자동 실행 복구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아니면 관련된 화면으로 연결을 해서 문제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런북에 대한 자동 실행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문제가 어디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 데모 동영상이 한 3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왓슨 에어옵스에서 제공해주는 프리액티브한 모듈의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3분 이내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과거에 발생했던 이력들을 찾아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는 이제 카롤로스의 이제 업무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엠마가 이제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이런 변경에 대한 위험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카롤로스가 올렸던 변경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체인지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보고가 바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관련된 이제 변경 요청에 관련된 번호라든지 이 변경 요청은 지금 이제 왓슨에서는 하이 리스크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신뢰도는 100%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관련된 이제 티켓들이 과거에도 유사하게 2개가 발생했고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류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엠마는 이런 정보를 받고 변경 요청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가 문제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전에 AI 전이 아니면 성숙도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액티브와 프로액티브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해가 데모를 통해서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데모 동영상을 다시 한번 IT 운영 관리 측정 지표와 절차 기반화에 다시 설명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만약에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으면 그 인시던트에 대한 탐지 시간, 그리고 그 탐지가 됐으면 문제가 어딘지에 대해서 식별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조치하는 시간들의 일련의 IT 운영 관리가 일어날 텐데요. 그 안에서 이제 왓슨 AIOPS에서는 고객이 탐지할 때 고객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눈치채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세한 정보들을 해당 시스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동료들이 함께 협업하는 채팅창에서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하면서 동일한 데이터를 보면서 투명하게 서로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런북이라든지 관련 화면까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IBM이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엔드투엔드의 IT 운영 관리에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일련의 활동들을 다시 봤을 때 실패에 대한 이제 평균 시간과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인풋 값을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모델이 자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를 봤을 때 이전 버전에서는 AI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진행 상태라든지 모델의 정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면 CLI 명령어나 AI에 대한 사전에 기술이 지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3.1 이제 GA 된 버전에서는 AI 허브라는 이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AI 모델을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IT 운영 담당자가 웹 화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받아서 웹 UI에서 쉽게 우리가 새로이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모델에 대한 배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콘솔이나 명령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처럼 이 엑셀런트, 이 모델에 내가 러닝했던 모델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허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프라 관리 중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이제 단일 인프라 담당자든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은 뷰에서 각 역할별 접근 권한을 해서 당일 뷰를 통해서 동적으로 변경되는 토폴로지를 확인을 해서 그 토폴로지 내에서의 이제 이전과 과거의 변경 이력을 확인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AIOps 3.1 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연 그 데모해 주신 부분을 봤었을 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거의 3분 정도였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 모든 이제 문제 발생과 그런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번 3.1에서는 어쨌든 이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가 이제 마련됐다라는 점도 좀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례가 좀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사례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저희 IBM의 왓슨 에어옵스를 도입한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북미에 있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인데요. AI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벤트 노이즈를 대폭 감소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매일 6,000건의 이제 티켓이 발행했던 고객사가 이제 1,500건으로 이제 감소해서 75%의 티켓이 감소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말은 티켓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IT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됐다라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통신 사업자의 사례인데요. 현장에 각 그 통신 회사이다 보니까 각 기지국이 흩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데 한 30분이 넘게 소요가 됐었던 그런 고객의 사례, 페인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AIOPS를 적용을 해서 현장에 있는 사고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데까지 5분 미만의 시간으로 단축했던 그런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다국적 뱅킹 이제 기업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처음부터 목적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입 후에 처음 3개월간은 17건의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18개월 동안에 AI의 모델이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서 월 10건의 인시던트가 발생했던 거를 평균적으로 1.5개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 기업들이 이미 효과를 본 IBM의 이런 왓슨 에어옵스의 전략과 기술을 선택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의 IBM의 차별화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빠른 사고 해결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감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에 관련된 문제의 루트 코즈를 빨리 확인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목표가 동일한 관련된 사람들이 빨리 이제 해결하고 협업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에서 제시한 예측 결과가 설명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AI는 사실은 매직인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뭔가를 예측을 했다면 그 예측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안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즈드 루프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CI/CD 파이프라인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인사이트를 발행을 해서 각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예방해서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AI 모델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프백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왓슨 에어옵스의 이제 지속적인 발전 전략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동적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찰성을 확보를 하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스타라는 제품을 IBM이 작년 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페퍼 왓슨 에어옵스에서는 인스타나가 이제 향후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관찰성을 이제 좀 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보노믹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자원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최적화와 효율화를 조언을 해주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4월 30일에 토보노믹이라는 ARM 솔루션을 인수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AIOPS와 파트너십이 돼서 이제 타이트하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그런 기능이고요. 토보노믹에서 자원의 효율 최적화에 대한 좋은 기능과 IBM의 왓슨 AIOPS의 이전에 설명드렸던 예측과 그런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실행 가능한 IT 옵스 환경으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김희영 실장님께서 거의 한 30분가량 우리 데모까지 포함해서 AIOPS의 이제 3.1 버전의 강점까지 다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셨던 것처럼 AIOPS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이제 문제 발생했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투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분석까지 가능해서 예측도 또 할 수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유미 실장님께서 아까 김 실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인스타나 관련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스타나와 함께 좀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좀 차별화된 포인트,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선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김영 실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IBM에서 작년 말에 이제 인스타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나는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어널리시스를 합친 단어가 되겠고요. APM,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나가 바라보는 시장은 사실 앞서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고객층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포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은 이제 조직의 변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브옵스나 이런 체계로 옮겨가게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말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해서 이 배포 주기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미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복잡한 화면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데, 이거를 완성해 놓고 보니 너무 관리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그 현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팩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관점을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많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스택들도 변경이 되었고 아키텍처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방식들도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시프팅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타나의 초기 창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많이 듣게 되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세 개의 키포인트를 이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복잡한 환경일수록 많이 손이 안 가고 자동으로 무언가를 디스커버리를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가 게더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났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각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인스타나가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메이션입니다. 지금 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런 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듣게 됐던 단어가 이제 observability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셨을 건데요. 이 observa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구조가 됐더라도 데이터를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대로 이제 그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나는 만약에 특정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펑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수초 안에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초 단위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놓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3Tier 아키텍처처럼 어떤 환경이 딱 스트럭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패턴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 컨테이너로 갔다가 저 컨테이너로 갔다가 복잡한 구조로 패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싱에 대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문제가 일어난 것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단위의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트레이싱은 샘플링을 하지 않고 모든 거를 다 게더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 시켜서 다 게더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인스타나가 그 시오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로봇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엔진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데이터 엔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엔티티들,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들어오는 요청들을 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백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면은 만약에 A라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B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원인이 발생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준비가 된 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실제로 인시던트라는 우리가 페이지나 이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이제 리시브를 하게 될 때 보통은 모니터링 툴들이 뱉어주는 아주 많은 이벤트들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얼러팅 중에서 이게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지나간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스타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이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이거나 서비스이면은 하나의 통일된 이벤트로 메시지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메시지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받은 이벤트의 메시지는 하나이지만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컨테이너는 이게 있었고 쿠버네티스는 이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인 시각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이즈들을 다 제거를 하고 어떤 딱 하나의 일률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써 관리하는 포인트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키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이제 프레젠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커다란 박스 안에 에이전트 하나를 심게 되면은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 각종 기술 스택들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디스커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 그런 서버 스택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게 이벤트가 있어서 더 이게 늘어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끝난 후에 이게 줄어들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설치되어 있던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속 러닝을 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관리 요소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이 되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누구와 누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PI를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API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어디에서 부하가 발생을 하는지, 어디를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스타나가 지금 디펜던시 맵이라고 하는 화면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체인징이 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 이 서비스가 만약에 코드 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제 서버 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서버 스텝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도 아주 간편하게 클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인스턴트 화면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게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종합적으로 모아져 있는 관련된 이벤트들을 한 페이지에서 다 이제 모아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이벤트가 어떤 것 때문에 트리거링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예상이 되는 원인은 이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스타나가 그렇게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주 밸류 있는 그런 장점들 이외에도 많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 그리고 키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장점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M 비즈니스 파트 중에 하나이죠. 웨더 컴퍼니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월드와이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사용자들이 날씨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지금 어떤 루트로 들어오고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환경은 900개의 노드가 있고 2만 1000개의 파드, 그리고 2000여 개의 디플로이먼트가 있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정말 말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나가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을 이제 기능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IBM 인수된 후에 이제 지금 이 그 인스타나를 웨더 컴퍼니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라면 미국 어떤 주에서 지금 속도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월드와이드하게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속도가 저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스코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의 프로젝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아키텍처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스타나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있다, 이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가지라고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이런 애자일한 환경을 지금 계속 가져가면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배포도 하고 릴리스도 하고 이렇게 수정을 자주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발자가 모니터링 툴 설정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원래 업무에 돌아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주셨었고, 2번째는 변경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는 2가지 요구사항을 요청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스타나가 많이 해결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나에 깔려있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걸 다 체이싱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그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설정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번 작업을 하셔야 됐던 그 개발자 분들도 이제는 모니터링에 그 시간을 소요됐던 부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본업에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디다스, 독일 본사에 있는 아디다스 케이스가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이 한 500여 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아랫단에 보시면은
그 220여 명의 위클리 유저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툴, 특히나 APM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인스타나가 많이 해결했다라는 거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200여 명이 하나의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장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앞서 케이스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여기 굉장히 복잡한 에자일한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지금 저 점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게 이제 실제로 지금 아디다스 환경이 되겠는데, 저렇게 점으로 많이 이루어진 환경이 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어떤 거를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나에서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내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내 관점으로만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서 그 부서별로, 사용자별로, 이제 리전별로 나눠서 그걸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의 IT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링 툴은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이제 버든을 드리는 거를 최소화시키는으로써 그 역할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에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스스로 모니터링 게더링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자동 디스커버리 기능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폴로지 맵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단순하게 컴팩트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능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인스타나가 이제 그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실장님께서 거의 한 45분 동안 이 복잡한 IT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 설문도 함께 질문 들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금요일인데다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서 많이들 처져 있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주셔가지고요. 차근차근 남은 시간 동안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온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소개된 이제 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IBM 클라우드 기술들이 실제 국내 업체에 좀 적용된 사례들이 있다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실장님께서 이제 국내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 국내 사례가 꼭 아니더라도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해외 사례도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전에 제 발표에서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이제 정량적인 효과를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저희 IBM 왓슨 에어옵스가 IT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작년에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AI 매니저가 탑재돼서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례는 AI 매니저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컨셉을 다 갖추고 있는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 관리라든지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 이제 공공과 금융권들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고객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곧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3.1의 그 뉴 피처들을 가지고 곧 저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하고자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고객과 함께 논의하고 플래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실장님도 뭐 사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스타나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BM이 인수가 되기 시작하면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IBM이 인수되기 전부터 인스타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미 인스타나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핀테크 부분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교육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계시고 실제 사용도 하고 계시고요. 실제 해외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인스타나를 이제 대규모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고객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가사라고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다 이제 인스타나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네들의 스택들이 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스택들이 다 최근에 나온 기술 스택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인스타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계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이제 도 실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유사한 기능을 지닌 제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차별화된 기술이라든지 좀 장점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AI옵스부터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저런 질문은 이제 좀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IBM의 특허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제 머신러닝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전 데모에서도 보셨다시피 빠른 반응과 대응과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차별화된 기능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객사에서 데이터 과학자나 알고리즘 개발자가 필요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AI의 IT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AI의 유형의 모델을 저희가 이미 개발해서 탑재를 해놨고요. 고객의 데이터만 적용해서 러닝 기간만 거치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데이터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또 AI 모델이 다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크로즈 루프 백에 관련된 저희 그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AI 모델에서 자동화해서 모델을 갱신해서 재적용을 해 나가는 스스로 발전해가는 그런 기능이 저희의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장님도 차별화된 기능 강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강점이 제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특별한 관점이라고 보는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간 고객이라고 하면 인스타나가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그 부분이 일단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그 매트릭은 1초 단위로 게더링을 하고 트랜잭션은 샘플링을 하지 않고 모든 트랜잭션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분석을 할 때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빠짐없이 데이터가 게더링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타 솔루션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게더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타 솔루션 대비해서 인스타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면 AI옵스와 인스타나를 도입을 해서 각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할 경우에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점도 강점이지만 특히 이런 분야에 좀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인스타나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예,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나를 이미 쓰고 있는 고객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스타나를 쓰는 지금 고객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다커 컨테이너 그리고 스프링북 같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랭귀지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인스타나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장님. 네, 그 AI옵스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만약에 로그를 이제 모아놨는데 그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고객인 경우에 왓슨 AI옵스를 적용해서 빠르게 러닝을 시켜서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이제 서비스가 민감한 업체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양질의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의 디바스 서비스, DB2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이제 이 기능을 적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SLA 지표를 이제 준수해 가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IBM 제품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질문을 먼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IBM 클라우드 팩4 AI 옵스를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라든지 IBM 클라우드 팩4 인테그레이션과 같은 IBM 클라우드 팩스 다른 제품들과 함께 운영을 한다면 더 좋은 점이 있을지 혹은 시너지가 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저희 그 시너지는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사업이 이제 법규화돼서 이제 의무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API 부분을 이제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클라우드 팩4 인티그레이션의 솔루션에 이제 API와 그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럼 고객분들이 마이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적했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팩4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운영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핀테크 서비스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 제3의 이제 혁신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할 때 그 서비스를 운영 관리를 하실 때 저희 그 클라우드 팩4 왓슨 에어옵스를 적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토탈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아까 클라우드 팩4 왓슨 에어옵스 3.01의 아키텍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스택이 이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팩에 통합된 UI도 이번 기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버전에서는 각각 이제 팩들을 설치하고 관리 UI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클라우드 팩의 이제 기술이 이제 공동화돼서 그 안에서 하나씩 팩들을 얹어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키텍처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실장님께서 거의 마무리 멘트를 자세하게 해주셔서 아마 시청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실장님께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듣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유미 실장님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IBM의 인스타나가 인수되고 난 후에 많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 고객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기회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미 많은 새로운 기술 스택들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고려를 하고 계시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나가 지금 봤던 이런 복잡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키포인트들이 그런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한번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스택들이 이게 맞게 이제 디자인이 되었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저희 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장님. 오늘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기능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에어옵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거를 우리 업무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에어옵스 이제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나 가라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에어옵스 가라지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효과를 이제 진단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MVP 빌드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사마다 이제 성숙도가 조금씩 IT 운영 환경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옵스의 성숙도 모델에 어느 단계에 우리는 적합한지, 그리고 에어옵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뭘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문조사에 멘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다시 말씀을 좀 다양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마지막 말씀이셨지만 이 가라지 서비스 보통 IBM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던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무료로 누구나 좀 신청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 건가요? 지금 저희가 어카운트마다 조금 이제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유료 서비스이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저희 영업 관계자분들한테 주시면 그런 혜택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